이번엔 목요일에 있었던 서인청구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거리 재시면 X좌표는 3칸 제곱하시고 Y좌표는 4칸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일단 정답이 루트 25가 돼서 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위의 부등식은 해를 풀어주시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밑에 부등식은 4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연립 부등식의 해는 없다고 체크를 하셨으면 됐던 문제가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3번에서는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자고 했는데 두 개의 절편을 주셨으니까 바로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공식을 써주시면 됐었을 것 같아요. 양변에 8을 곱해주시면 2x의 플러스 y는 8이 되면서 y가 마이너스의 2x의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1번이 되겠죠. 1번. 4번에서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시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5가 0보다 작게 되겠고 1 이상 x가 5 이하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5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원의 중심을 문제에서 주셨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4x 8y니까 그냥 보자마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 y는 x 즉 x 빼기 y는 0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거리 바로 재시면 루트의 2분의 x좌표에서 y좌표 빼면 2가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에서는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일단 AB는 구하기가 쉽죠. 바로 A 구해주면 X좌표의 평균값은 3분의 2가 되고 Y좌표의 평균값은 3분의 4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더해 놔야 되니까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외심을 찾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외심이 C,D가 됐으니까 얘를 뭐 P라고 한다 하면 외심의 성질로부터 PA하고 PB하고 그 다음에 PC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제곱하시고 제곱해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C와 D를 구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안 풀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저 A하고 B하고 C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A가 4,0이니까 한 이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0,4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0이니까 한 이쯤에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4하고 그럼 지금 삼각형 ABC가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건데 가만히 보면 선분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 기울기가. 그리고 4,0과 0,4기 때문에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직선 y는 x가 될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외심은 일단 여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와 C의 수직이등분선은 지금 4와 마이너스 2의 평균은 1이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이 수직이등분선이 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얘네 둘의 교점인 거니까 x좌표가 1일 때 y는 x 위의 점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냥 바로 외심의 좌표를 1,1이라고 찾아주셨으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거나 C도 1이고 D도 1인 거니까 얘네 둘도 더하면 2가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7번에서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N 값의 곱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쟤네 둘이 X, Y 개수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평행하죠.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때 마이너스 2는 0하고 3x 마이너스 2y의 마이너스 a는 0하고 사이의 거리는 상수항의 차이하고 분모에는 개수 제곱합이니까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절대값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고 얘가 루트 13이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의 a 마이너스 2의 값이 13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13으로 빠지게 되면 a의 값은 15일 거고 마이너스 13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11일 거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65가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165. 8번 보시면 두 점을 잇는 성분 A, B. 자, 좌표 옮겨올게요. A가 마이너스 7,m이 되고 B가 3, 마이너스 4랍니다. 얘네들을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2대3으로 외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1분의 2, 3, 6에다가 3, 7, 마이너스 21 이걸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2, 4, 마이너스 8에다가 3m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요게 이제 2대3 외분점의 좌표가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분자에 약분하시면 3m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외분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3m의 플러스 8하고 2배의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8이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8이랑 여기 8 없애버리시고 얘가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죠. 3m이 약분하시면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면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모두 가져야 된답니다.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뒤에 1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1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이니까. 그럼 3k의 제곱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거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3, 1, 1,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럼 3k 빼기 1에 k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k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할 건데 얘는 지금 1창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2를 보시면 얘는 k의 제곱에 플러스 2k가 될 거고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k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풀릴 건데 부등식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면서 이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을 거고 따라서 0보다 크면서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가 a부터 b까지일 때 b-a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냥 b-a를 3분의 1 빼기 0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답이 일단 4번인데 왜 이제 최대값이 되냐면 0부터 3분의 1까지를 만족하면 요 안의 범위로 대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애는 최대값이 존재할 거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경계값이 커지고 커지다가 3분의 1까지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보다 커지면 문제가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 a도 점점 이쪽으로 가다가 0이 될 때까지만 되는 거고 이 왼쪽 범위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얘가 무슨 얘기가 좋을까? 5분의 1부터 k가 4분의 1이 돼도 사실은 이걸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값을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b라고 하는 거니까 이 b는 커지다가 3분의 1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a는 작아지다가 0까지 갈 수 있으니 그래서 b의 최대값에서 a의 최소값을 빼서 b 빼기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봐서 10번으로 가보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축 위의 점을 찾자라고 했으니 일단 P의 좌표를 A, 0이라고 하시게 되면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럼 서로 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제곱의 값도 같을 거고 거리 바로 제곱해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하고가 같게 되겠죠. 그럼 A제곱 지워질 거니까 2A의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5하고가 같아지게 됩니다. 해서 방정식 풀어주시게 되면 넘어갔을 때 4a의 값이 3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p의 좌표는 4분의 3,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y축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q의 좌표를 0,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aq의 길이하고 bq의 길이가 같을 테니 얘네들끼리도 제곱하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리를 제곱해보면 b-1의 제곱에 플러스 1하고 b-2의 제곱에 플러스 1이 서로 같게 되니까 역시나 b제곱은 약분될 거고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b에 플러스 5랑이 같게 되겠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2b가 될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2분의 3으로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던 q의 좌표는 0,2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거리를 재달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제곱하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으니까 비율을 뗄게요. 지금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3이니까 비율이 1대 2가 되는 상황이에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싶은 건데 여기에 4,3, 0이 있다 치고 여기에 0,2분의 3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y축하고 x축하고 이렇게 이제 있어서 수직으로 만날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각삼각형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고.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1대2라 그랬으니까 여기의 비율은 루트 5일 거란 말이죠. 그럼 1일 때 얘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건데 실제 값이 4분의 3이었으니까 거리를 잴 때는 4분의 3에다가 루트 5를 곱해준 게 실제 거리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11번으로 가봅시다. 11번으로 가보면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쟤는 두 개의 사이 값으로 나왔으니까 최고차 계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저기 있는 해의 경계값이 마이너스 3과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니까 b하고 마이너스 a가 같을 거고 a분의 c하고 마이너스 12가 같을 테니까 c는 마이너스 12의 a가 되겠네. 그죠? 자, 이걸 두 번째 2차 부등식에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bx제곱은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12a 이게 이제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a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그럼 방향이 바뀌지를 않을 거고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x가 3까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12번에서는 a,0이라는 점에서 원 밖의 점이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다가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표현하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원이 있을 거고 왜 이렇게 못 그리니? 원이 이렇게 있다 치고 그 다음에 a,0이라는 애가 밖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더니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요런 접선 하나 있다고 치고 요런 접선이 하나 있어서 요 교점이 a,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 긋고 접선 그었을 때 수직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점 하나 나오고 여기에 접점 하나 나오는데 이 접점에서 수직으로 쏘시고 이 접점에서도 수직으로 쏘게 되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요. 그럼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이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은 일단 반드시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얘랑 얘가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 그럼 저기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인데 또 마침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라 그랬어요. 얘가 루트 5야. 그러면 여기도 루트의 5가 될 테니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의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또 원점이었으니까 원점부터 a, 0까지의 거리, 즉 절대값 a는 루트의 10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0이 될 테니 두 개 곱하시면 2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3번으로 갑니다. 실수 K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했는데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억에서 K가 1일 때를 가정했으니까 K는 1을 대입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3 그리고 2X 빼기 Y 빼기 4 이게 이제 0이 되겠고 지금 Y하고 마이너스 Y가 지워지니까 3X 마이너스 1은 0에서 X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K값이 1일 때는 저 직선이 X는 3분의 1이 되니까 X축과 평행이 아니라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X축과 수직인 직선. 기억은 틀렸고 니은 보시면 K의 값에 관계없이 L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K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점 A, B는 직선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랑 얘네 둘의 교점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a, b고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셨죠. 물론 직접 연립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셔도 됐는데 어쨌든 이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 되겠고 구하고자 했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인 걸 바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맞는 보기. 디귿은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1사분면 안 지나고 싶대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a, b의 정체를 밝혀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연립 한번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2x에 플러스 x에 플러스 3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도 있죠. 마이너스 4까지는 0이 됩니다. 그러면 3x하고 얘네 둘이 넘어가면 1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x가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 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직선 L이라는 애는 무조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지나가는 직선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한번 상황을 표현해 볼 건데 일단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대충 한 이렇게 4분면에 있겠죠. 요 점을 항상 지나가는 직선인데 요 지역을 지나가면 안 된대요. 요 점을 지나가는데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됐든 양수라면 이 계속 올라가면서 언젠가는 x축을 뚫고 1사분면에 가겠죠. 그래서 m은 일단 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양수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얘는 그러한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아 놨기 때문에 일단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럼 저 마이너스 10은 어디서 나왔냐? 이 직선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즉 원점을 지나갈 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이게 조금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일사분면 지나는 거니까 원점부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0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의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가 되고 이때까지는 아직 일사분면 안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0 이하 이게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가 되겠죠.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상한선을 제한 안 했기 때문에 디귿이 틀리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14번에서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A, 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겠대요. 해서 이제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게끔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 수직 2등분선의 절편 두 개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일단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얘네 둘의 수직 이등분선 L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쨌거나 2등분을 해야 되니까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중점 좌표를 구해보시면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나누기 2. 이제 요게 중점이 되겠죠. 중점.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기울기는 얼마 되죠? 8분의 마이너스 a에서 1 더해준 거. 요게 이제 기울기겠네.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일 거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8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저러면서 요 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y 절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L이라는 직선을 써보시면 y는 a-1분의 8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i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볼 건데 x절편하고 y절편 중에 y절편 사실 이미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 y 대신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얘 넘어가면서 a-1분의 8x하고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1이 같게 돼요. 그래서 x절편을 구해보시게 되면 16분의 a-1 곱하기 a 플러스 1 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에서 a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반드시 양수일 거죠. 근데 얘는 양수에다가 양수하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얘는 지금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길이 보정을 할 때 이거 마이너스를 떼고 길이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밑변의 높이로 잡으시고 얘를 그대로 높이로 잡으신다면 2분의 1에 얘하고 얘를 한 게 2분의 1이다 이 얘기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1이어야 되겠죠. 즉 16분의 a-1 곱하기 a 플러스 1이랑 길이니까 마이너스 떼고 2분의 a 플러스 1이랑 요걸 했을 때의 값이 1이 돼야 돼요. 16하고 2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32가 되겠고 a 플러스 1이 붙으니까 a-1에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푸셔도 되고 얘는 지금 2 곱하기 4의 제곱이에요. 32가.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3이 되면 되겠죠. 3.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15번에서는 이게 원래대로 나왔으면 이제 문제 오류인데 다행히도 시험 중에 문제를 수정했다고 해서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일단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을 한답니다. 그러면 길이를 2등분을 한다 했으니 뭐 이렇게 지름이 있다라고 치면 이 지름의 양 끝점을 다른 원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원에 이름을 좀 붙일게요. 얘를 C1이라고 하고 얘를 C2라고 합시다. 그럼 C1이 C2의 길이를 2등분하는 거니까 C1이 C2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반드시 이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러한 공통현이 C2라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은 다 지워질 거고 2a 플러스 10의 x가 돼요. 2a 플러스 10의 x. 그 다음에 10y에서 4y를 빼니까 플러스 6y가 되겠죠. 플러스 6y.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5에서 얘를 뺐으니 a의 제곱 마이너스 25 그리고 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얘가 C2라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고 이 C2라는 원의 중심 바로 따보면 5,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치? 그럼 이 5,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넣어봅시다. 여기에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0a에 플러스 50이 되겠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5 그리고 0이 되네요. 정리하면 a의 제곱에 플러스 10a에다가 38에서 25를 빼기 때문에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값의 곱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써서 정답은 13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원래 시험지에 있었던 발문대로였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a의 플러스 13은 0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하고 맞지 않아서 문제가 이렇게 수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으로 가봅시다. 16번.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a,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을 b라고 하셨는데 느낌상 이제 b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로 묶이고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5가 되겠고, 따라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a는 일단 두시고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걸 만족시키는 p의 자취를 물어봤으니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일단 b를 구해놨고 a를 구해서 1대2 비율로 내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일단 a로 묶어볼게요. a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y 플러스 7 되겠고, 그 다음에 남는 애가 2x에다가 플러스 5y에 마이너스 5 그리고 0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x의 값이 2배의 y에 플러스 7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2배의 x 대신에 2y 플러스 7 넣으시고 플러스 5y에 마이너스 5, 얘가 지금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4y, 5y니까 9y가 될 거고 14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9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은 y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좌표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다시 쓸게. a라는 점이 5, 마이너스 1에다가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5인데 얘네 둘을 이제는 1대2로 내분도 해보고 외분도 해봐야 돼요. 그럼 일단 내분을 먼저 해보면 내분 거리가 4가 되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깔끔하게 안 떨어질 것 같고 3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0, 3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1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그럼 얘는 3,1 이렇게 되죠. 3,1 요게 이제 내분점을 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 6이었죠. 어쨌거나 외분점의 좌표를 또 구해보시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11, 마이너스 7이 외분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해낸 거는 지름의 양끝점인 거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재보시게 되면 x좌표 8칸 64, 그 다음에 y좌표도 8칸이니까 64. 그럼 8칸이니까 지금 지름의 길이가 8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루트 2가 될 테니 구하는 원의 넓이는 32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2파이. 이렇게 열심히 계산시키다가 갑자기 17번에서 확 쉬운 문제를 내버렸어요. 17번에서. 자, 일단 문제 보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절대값 x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4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5가 되고 0보다 작겠네요. 이거는 자주 이야기했었던 건데 이렇게 1차 항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범위 나누지 말고 요 성질을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배의 절대값의 x에 마이너스 5가 지금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를 절대값 x를 하나로 보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버리시고, 따라서 절대값이 1보다 작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풀마일의 0까지 3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야. 18번도 많이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몇 분이 오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짧은 풀이 과정이 소모되는데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아예 전부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라 그랬어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평행하든가 아니면 세 놈의 한 점에서 만나든가죠. 셋 다 평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y는 x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더하기 2가 되겠고, 쟤를 지금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m을 양변으로 m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m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m이 0의 값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m이 0의 값이 아닐 때만 y는 m분의 2x 그리고 마이너스의 m분의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각 기울기를 따져보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m분의 2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만 같으면 되는데 얘네 둘은 평행할 수 없으니까 m분의 2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m분의 2가 1이라는 소리는 분자 분모 같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2가 나오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인 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교차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는 거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 보시면 2분의 3의 x하고 2가 같아질 때 x가 3분의 4가 되겠고, 따라서 교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3분의 4, 3분의 4가 교점이 돼요. 그럼 이 교점을 지금 얘도 지나가야 되는데 뭐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단 여기다 대입하는 게 보기 좋겠죠. x좌표 2배 하시면 3분의 8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4n 마이너스 10은 0이 됩니다. 3분의 2m하고 3분의 4의 마이너스의 5가 지금 같은 거죠. 넘기면서 약분해서 2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3분의 15니까 11이 되겠고, 따라서 m의 값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곱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곱인 마이너스 8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고 곱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4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19번,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점이 있대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나눠줬던 프린트 문제에서 숫자를 바꿔서 낸 거죠. 어쨌거나 CD 위에 A, PB가 90도가 되는 점 P가 존재하고 싶다라는데 A하고 B는 정해져 있는 점이고 P는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는 움직이는 점이겠죠. 그럼 항상 A, B로부터 각을 90도로 만들겠다는 소리는 A, B가 지름이 되는 원 위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A, B가 지름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A라고 두시고 얘가 2,5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두시면 얘가 6,7이야. 그러면 얘네 둘의 정중앙에 중심이 있을 건데 2, 4, 6에 5, 6, 7이니까 중심이 4,6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X좌표 2칸, Y좌표 1칸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일단은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가 만약에 여기 원 위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A, P, B가 항상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P가 지금 뭐라고 또 했냐면 선분 CD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선분 CD 위에. 자,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중심이 4,6이니까 1사분면 위에 있어요. 지름의 양끝점도 1사분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대강 이제 상황을 표현해보면 이 원은 전체가 다 이렇게 1사분면 위에 올라가는 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C는 3t,0이라서 대충 X축 위의 점이야. 뭐 여기를 해서 C라고 해볼게요. D는 0,2t니까 Y축 위의 점이야. 여기 Y가 아니라 D죠. 그러면 선분 CD 위에 이 원 위에 점이 놓인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면 CD 위에도 P가 있어야 되고 이 원 위에도 P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좀 스케일이 커져서 CD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이 교점과 이 교점이 전부 P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P라는 애는 성분 CD와 원의 교점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가 되고 P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 그랬으니까 원과 성분이 만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3t, 0이었고 얘가 0,2t였으니까 기울기를 재보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과 선분이 만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짜리인 접선 두 개를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에 플러스 k라고 잠깐 써봅시다.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3y 2x에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2x에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3k는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접점까지 거리를 재주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 루트 5가 나오면 되겠고 거리 한번 재보시면 루트 13분의 4랑 6이 들어가니까 4 대입하면 8이죠. 6이 들어가면 18이에요. 8이랑 더하니까 26 마이너스 3k 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 루트 5랑 같을 테니 절대값의 3k 마이너스 26은 루트의 65가 될 거고 따라서 k의 값은 26의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의 뭐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65 나누기 3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이 k가 뭐였냐면 원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y절편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정체는 사실 뭐였냐면 선분 CD였단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이 쭉 연장되다가 y축과 만나는 요 점이죠. 얘를 쭉 연장돼서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y좌표가 k라는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y좌표가 d가 되고 d의 y좌표는 2t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이 k 값은 2t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t.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접할 때의 2t 값을 구한 거고 이 사이로 CD가 넘어와도 P가 존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26의 마이너스의 루트 65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t가 26의 플러스 루트의 65분의 나누기 3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값 사이에 쓰면 되죠. 그러면 2로 나눠주시게 되면 t의 범위가 이렇게 고정이 될 테니 문제에서 원하는 라지 m의 값이 얘가 되겠고 스몰 m의 값은 얘가 되겠네요. 두 개를 또 더하자 그랬으니까 루트 65 부분은 지워지게 되고 6분의 26이 두 개 있는 게 되니까 답이 3분의 26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프린트를 통해서 알고 있어도 계산이 많기 때문에 프린트 정리 똑바로 안 했으면 좀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2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에 대해서 아니군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요. 갑자기 19번에서 힘을 다 빼놓고 20번의 난이도를 또 낮춰놨어요. 2차 부등식이긴 한데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 그랬기 때문에 최고차계 수가 0이 되는 순간과 아닌 순간으로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k가 3이 되면 저 2차항과 1차항이 죽게 되니까 결국 좌변은 3만 남게 되고 그게 0보다 크대요. 근데 이건 당연한 소리니까 k가 3인 거는 괜찮다 이 얘기가 되고 만약에 k가 3이 아니라면 이제 진짜 2차 부등식이지 그치? 그래서 k-3에 x의 제곱에 저기 2를 뽑아주시게 되면 k-3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0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 좌변의 식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해야 돼요. 위로 블록한 순간 내려가서 x축을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기 위해서는 k의 값은 일단 3보다 커야 최고차계수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x축이랑 만나지 않고 이렇게 붕 떠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즉 4분의 d가 0보다 작아져야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을 0보다 작게 만들 건데, 이 판별식이 지금 k-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k 빼기 3 이렇게 되죠. k 빼기 3으로 묶어주시면 k-3의 k-6이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3보다는 크고 k가 6보다는 크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 k가 3이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실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대답을 했으면 됐겠죠. 마지막에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라지 m의 값은 5가 되겠고 스몰 m의 값은 3이 될 테니 또 더해주시면 8이 정답이 되겠죠. 8. 자, 2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6이고 BC의 길이가 18이라는데, 한번 표시는 좀 해놔볼게요. AB의 길이가 6이 되고, BC의 길이가 18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사다리꼴 ABCD에 대해서, AD의 길이가 4배의 PD가 되네요. AD. 그러니까, 요 길이의 4배란 소리니까, 비율 관계는 1대 3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점이 이제 P인데, CDQ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상한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구해달라. 그러면, 일단, 결국에는, 이게 그냥 기하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좌표 위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겠죠. 그쵸? B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 평면에 올린다고 치면, C의 좌표는 18,0이 되겠고 A의 좌표는 지금 여기가 6이니까 0,6이 됩니다. 그럼 비율이 3대 1이었기 때문에 실제 길이를 3K하고 K라고 잡는다면 P의 좌표는 3K,6이 되겠고요. D의 좌표는 4K,6이 되겠죠. Q는 아직 내가 모르니까 일단 둡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 해볼 수 있는 거는 Q가 이 수직으로 만나는 두 아이들의 교점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수직 조건을 일단 첫 번째로 써봐야 되니까 직선 BP의 기울기를 먼저 조사해보면 BP의 기울기는 3K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 K분의 2가 기울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를 생각해봤더니 얘는 18분의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가 서로 수직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얘가 3이 돼야 될 테니 K의 값이 3분의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K가 3분의 2였으니까 3K 하시면 좌표가 2,6이 되는 거고 4K를 하시게 되면 3분의 8,6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어쨌거나 우리는 좌표 평면 위로 올려놨고 C의 좌표와 D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Q의 좌표를 구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Q의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BP의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Y는 3X가 교점이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리고 A가 0,6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게 Q의 X좌표일 테니 연립해보시면 얘가 넘어가면서 3분의 10x 그리고 6이랑 같겠고 x는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q의 x좌표가 5분의 9라는 소리고 y는 3x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5분의 27이 되겠죠. 숫자가 가관이죠. 어쨌거나 이 아이들을 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대놓고 신발끈을 쓰라는 소리인 것 같고 C부터 시작합시다. 18,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의 좌표가 3분의 8,6이 되고 Q였죠. Q가 5분의 9, 5분의 27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하고 0을 다시 적어주시면 되겠죠. 신발끈을 쓸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렇게 곱해서 일단 더하는 거니까 그 더하는 값만 한번 적어드리면 이게 5분의 612가 나와요. 612.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곱해서 또 더해주는 건데 그거 더하시게 되면 5분의 540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약분은 될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빼야 되니까 빼보시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5분의 72를 곱하게 될 거고 정답이 5분의 36이 나오겠죠. 그래서 5분의 36,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이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의 변형이고 이번에 서인총고 프린트에도 있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돼요. 일단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0보다 작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각 임수가 0이 되는 지점 사이로 해가 풀릴 거야. 그 지점들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가 하나 있을 거고 3분의 5a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알파, 베타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일단 경계값의 차이가 자연수라고 주셨고 그 범위 안에 정수 x가 4개가 들어간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풀이가 많이 짧아지는데 만약에 정수 4개가 1, 2, 3, 4라고 해볼게요. 1, 2, 3, 4 그러면 1부터 x가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4까지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자연수가 되면서 4개를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베타 빼기 알파를 생각해보면 3이 됩니다. 3. 그죠? 근데 1, 2, 3, 4를 넣고 싶은데 양 끝이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뺐을 때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소수 부분은 같아야 돼. 소수 부분이. 그러면 1, 2, 3, 4를 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x가 4.1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1, 2, 3, 4 들어가고 나머지 정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뺐을 때 자연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범위 안에 정수 x를 4개를 넣으려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의 분류는 얘는 경계값이 정수인 경우고 경계값이 정수가 되는 경우고 얘는 경계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랑 알파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지? 누가 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뺐을 때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그것만 조사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귀찮은 건 뭐냐면 어쨌거나 얘네들의 대소를 현재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약에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부터 x가 3분의 5a로 부등식이 풀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조사하시면 3분의 8a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얘에서 얘를 뺀다면 근데 얘가 어쨌거나 3 아니면 4라고요. 3 아니면 4. 그럼 만약에 3이라면 늘 3이라고 두시고 8a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9랑 더하면 0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가 3이 되려면 경계값이 정수여야 돼. 근데 얘보다는 얘를 보는 게 편하겠네. 여기다가 5배를 해서 3으로 나눈다고 정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얘가 4가 됐다라고 치고 이제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 보시면 돼요. 그럼 8a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얘가 이제 12가 되면 되겠고요. 그럼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12가 0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a의 값이 2하고 6이 나오죠. 정수가 되면 안 돼. 정수가 되면 안 되는데 a가 6이면 얘가 다시 정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럼 2는 되냐? 3분의 10이고 4에서 6 빠지니까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2가 하나 괜찮다는 얘기. 끝났어. 두 번째, 이번엔 반대 케이스 3분의 5a부터 x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나누기 3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이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 제곱 마이너스 8a의 나누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똑같이 얘가 3일 때와 4일 때로 분류하시면 되겠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a 3일 때야 9가 되겠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8a의 마이너스 9는 0이 될 테니 a의 값이 얼마니? 9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는 3을 풀었기 때문에 정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면 정수가 안 되네요. 이거 버려야 되고 9가 되면 정수, a 들었으니까 또 정수겠죠. 그러니까 a 값이 9인 것도 괜찮더라.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는 4가 됐다 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10이라고 해볼게요. 양변에 16을 더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16이 28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이 됩니다. 그 어디에 대입해도 전부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얘네들을 다 합친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2가 있었고 9가 있었으니까 11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8이 되죠. 더하게 되면 19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푸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상황을 잘 모르겠다면 역시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문제긴 한데 일단 L1과 L2의 교점을 A라고 물어보셨고 일단 L1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1X에 더하기 6이죠. 3분의 X 더하기 6. L2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6이야.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진 않잖아요. 그지? 평행하진 않은데 Y절편이 일치하니까 그냥 A는 Y절편 0,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개 더. 얘네 두 개가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수직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지금 B랑 C가 있기 때문에 B가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면 Y 대신에 0 넣고 마이너스 18,0 되겠고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2,0이 되겠죠. 2,0. 그럼 생각 잘 해보세요. 얘네 둘을 지나가는 게 L1이야. 얘네 둘을 지나가는 게 L2야. 근데 얘네 둘이가 서로 수직이라 했으니까 일단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인지하셨어야 돼요. 자, 해서 3, 4분면에 있는 점 P는 누군가의 무게중심을 만들어낸대요. 일단 보면 ABC의 외접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돼요. 얘가 L1과 L2의 교점이었고 아까 우리가 B랑 C가 마이너스 18과 2,0이라는 걸 구했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인 마이너스 8,0에 위치하고 있겠죠. 얘네 두 개 평균내면 되는 거니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문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 무게중심 얘기는 좀 있다는 걸로 하고 여기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삼각형 PBC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3배래.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거 구해놨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구해줄 수가 있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얘를 밑변으로 잡는 게 낫겠죠? BC를. 그러면 요거 길이가 20이 되겠고 높이는 6이 되니까 얘 넓이가 지금 6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배를 한 게 180이 되고 얘가 삼각형 PBC의 넓이인데 지금 ABC가 됐든 PBC가 됐든 BC를 밑변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여전히 BC 길이인 20을 밑변으로 본다면 P의 Y좌표의 절대값이 높이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10이니까 P의 Y좌표의 절대값이 18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근데
P가 어디 있냐면 3, 4분면 위에 있대요. 아, 그럼 P의 Y좌표. 그게 B였나요? B. B가 마이너스 18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P라는 점이 지금 A는 아직 몰라요. A는 모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근데 이 외접원 있죠? 아까 요 그려져 있던 이 외접원 위에 어느 한점 Q가 있는데 그 Q는 PBC의 무게중심이래요. 그럼 P 있고 B가 마이너스 18,0에다가 C가 2,0인데 이놈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Q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무게중심 구해보시면 A-16 나누기 3,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C, D라고 하자는 거니까 D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C랑 A-16 나누기 3이랑 이제 같아진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볼 건데 다시 D가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에 Q는 C, 마이너스 6이 돼요. C, 마이너스 6.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위에 있다 했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 즉 이 원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C, 마이너스 6을 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C의 후보가 등장하겠죠. 대입하면 C 플러스 8의 제곱에 플러스 36이 100인 거니까 C 플러스 8의 제곱의 값은 64가 되겠고 64가 8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C 더하기 8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여기서 케이스가 갈리는데 C의 값이 0이거나 C의 값이 마이너스 16이거나 하겠죠. 근데 C가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A의 값은 16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P가 제 3, 4분면에 있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16이었어야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6이 된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2가 돼야지 맞겠죠.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뭐 이러한 값을 구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18인가요? 아까 B가 마이너스 18이었으니까 그리고 C가 마이너스 16 더하시고 D가 마이너스 6이었죠. 요만큼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요만큼 계산하면 8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 마무리할게요.